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박정희와 청계천입니다. 아니, 왜 박민찬 풍수가는 박정희 대통령을 말하면서 청계천을 왜 말하는가? 아마 대단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박정희와 청계천이라는 주제를 했는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가 41년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격 전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청계천이라는 주제가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풍수연구가로서 이미 그 청계천의 복개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이미 수천 번도 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또 과학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실을 우리 국민에게 밝히고 꼭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청계천이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이 현재와 같이 개복되어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지난번과 같이 덮어져 있으면 복개되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다. 국군이 융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이 풍수라는 것은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형상과 기. 다시 말씀드리면 풍수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해서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국어사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질의 영향이라는 것이 이미 사전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계천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운명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부, 즉 사람의 배 형상입니다. 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인왕산이 머리고 좌청룡, 머리라는 것은 이제 풍수용어로는 현무입니다. 현무. 그리고 좌청룡은 현재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것이 좌청룡. 이거 왼팔이에요. 그럼 오른팔은 어디냐? 남산입니다. 이게 우백호죠. 그래서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간 것이 바로 다리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입니다. 누워있는 형상에 그 배 위치가 어디냐? 현재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 동아일보 앞에. 거기가 바로 사람의 명치입니다. 명치, 배, 명치. 거기서부터 중랑천까지가 사람의 배 부위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갈라져 있으면 배를 가른 형상이 되는 것이고, 덮어져 있으면 배를 꿰매서 사람이 살아나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져 있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의 중심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게 국어사전에도 있듯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것을 제가 결정을 했는데, 그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죠. 1960년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67달러로서 대단히 아주 어려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 전부터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으로 1961년도에 청계천을 덮었지 않습니까? 복개를 했죠. 그래서 그 덮는 순간에 덮자마자 우리나라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바로 박정희라는 인물이 1961년도에 5.16 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라의 국운이 좋아지려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 해에 나왔다는 겁니다. 혁명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가재건회의 부의장을 했습니다. 장도영 씨가 의장을 했고 박 대통령이 국가재건 부의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니까 박정희라는 그런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나라의 국운이 융성하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정말 끼니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청계천을 복개함으로써 국운이 융성하니까, 국운이 운이 좋아지니까 하는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로부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청계천 위력이 바로 나라의 운을 상승시켰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집권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청계천을 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7달러에서 20-30년 만에 청계천을 복개하고 20-30년 만에 2만 달러가 된 거 아닙니까? 2만 달러. 이렇게 우리나라는 67달러에서 2만 달러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또 갈라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7년 됐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드는 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했지만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은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돼서 나라를 또 살리려고 그래요? 오히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돼가지고 나라 지금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증거라 말이거든. 증거.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청계천이 바로 이 복개됐을 때는 나라가 발전했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한 것은 사람이 발전시켰지만 국운이 융성하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 불철주야 대한민국 살리려고 그런 노력도 했지만 그 노력이 운이 좋았을 때 그 노력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운이 나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이 청계천 복개는 궁합이 딱 떨어진 거예요. 아주 철딱 아주 좋은 궁합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계천을 복개했음으로써 나라가 좋아지려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오고, 박정희라는 인물은 청계천을 복개했음으로써 하는 일이 잘 된 거죠.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위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의지대로 된다면 그것은 내 운이 좋기 때문에 의지대로 되는 겁니다. 운이 나쁜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거의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운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계천 복개와 박정희 대통령의 상관관계는 대단한 상생을 이뤘다는 것이 제 연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죠. 왜? 모르니까. 풍수를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국운이 융성해지니까, 나라의 운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의 그 기업들이 또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까? 삼성, 현대, LG 등등, 대우 등등, 이 몇 개의 기업이 또 대발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운이 좋아지려니까 기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국운과 우리 기업하고는 어떤 관계냐? 바로
이 군이라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운이고 5천만을 대표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운이 좋으니까 그 각 기업들이 잘 된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이다 이거예요. 국군은 부모고 이 기업은 자식이에요. 우리 국민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좋아지니까 각 기업들이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계천 복개가 바로 나라 발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단 요 짧은 기간 내에 이런 큰 발전을 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한강의 우리나라 발전상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조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청계천의 기적입니다. 청계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대발전을 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청계천이라는 기적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자 지금 그래서 청계천을 개복한 이후로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형편없어졌죠. 이제 17년 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복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 망하는 거죠. 1960년도 이전 시절 50년도 그때 시절로 다시 가는 거죠. 그 시절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북한 실정이 되겠죠.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벌써 뭐 수천 번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자, 지금 우리 국민은 과거와 같은 박정희 같은 인물이 강력한 인물이 그리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인물이 그리워진다는 것보다는 청계천 복개가 그리워진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왜? 청계천을 다시 복귀해야 그런 인물도 나오고 나라가 다시 되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내려면 청계천을 복귀해야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박정희 같은 인물이. 그래서 청계천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 청계천 복개가 그리워진다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정말 배고픈 시절에서 배불리 먹고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어디 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우리 국민이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지키면서 뭔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다 청계천 복개의 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라.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과학으로 증명했느냐? 우리 인간은 자 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살죠. 누구나 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그러면 결론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 흥망성쇠, 숨을 쉬는 것도 제가 풍수지리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다 자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은 자연을 다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청계천을 복귀함으로써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걸 예측했나요? 못했죠.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한번 강의를 했어요.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뭐야? 이게 바로 청계천의 위력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청계천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고 그 발전상을 보고 고르바초프가 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노태우 대통령이 그 나라에 두 가지를 주문했던 겁니다. 고르바 여기 저 한수벽으로 왔다가 이런 얘기를 민주화를 해라. 그 나라가 너무 비대하게 크니까 연방으로 나눠라. 나라를 쪼개라는 얘기. 이 두 가지를 고르바가 실천했잖아요.
그러면 고르바가 왜 그 말을 실천했나요? 뭘 때문에 여기 왔나요? 한 수 배우러 온 거예요. 왜 한 수 배우러 왔어?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 성장을 한 것을 보고 한 수 배우러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청계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했기 때문에 고르바가 여기 왔고, 온 것을 노태우 대통령이 적절하게 두 가지를 주문해가지고 그 나라가 민주화를 했고 나라를 쪼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붕괴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그 위력이 자연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요즘에 참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이제 정말 별세를 하셔가지고 삼성이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청계천을 빨리 해야만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지금 청계천을 자 보자고요. 개복을 해놨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안 되잖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되는 노릇이 없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국운이라는 게 깨지고 우리 5천만을 대표하는 이 국운이라는 게 상실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계천을 다시 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개. 그렇지 않으면 비보 풍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보. 청계천을 복개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걸 비보 풍수라고 그래요. 비보를 해서 나라를 국운을 융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비보 풍수는 뭐냐? 청계천에 아치를 해서 그 아치 위에다가 무궁화를 다 심어요. 무궁화를 다 심으면은 이게 비보 풍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배를 다시 덮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살아나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완벽하게 밝힌 겁니다. 이 제 논리는 이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됐다라는 것은 1000년 만에 밝힌 겁니다. 도선풍수 1000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이거 외에는 나라가 다시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는 것을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시급해졌어요. 제 얘기가 아마도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빨리 제 연구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아침 한국 주제는 박정희와 청계천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